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종목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최근에 2대 주주가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는 이런가 블록딜로 시장이 한번 휘청했죠. 이걸 보면서 이제 끝났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기회 아닐까? 하고 고민하셨을 겁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오늘 AI 분석으로 그 속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3%. 이게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갑작스러운 주가 급락,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블록딜 때문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을 무려 10% 가까이 들고 있던 2대 주주가 이 물량을 그냥 한 방에 시장에 던져버린 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파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비관론의 근거들이죠. 당시 나왔던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상황이 딱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13%나 폭락하는 차가운 현실이 펼쳐진 거죠.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이제 막 상장한 신규 주식이라 변동성이 엄청나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작은 충격에도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단기 과열 신호가 보입니다. 평소보다 거래량이 4배나 터졌다는 건 단타성 투기 자금이 몰렸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셋째, 요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죠. 경기 침체 걱정에 환율은 치솟고, 이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또 다른 대주주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 바로 보호예수 해제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큰 손은 팔고 있고 위험 신호는 이렇게나 명확한데, 그럼 이거 그냥 피해야 하는 주식 아닐까요? 아니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제 동전의 뒷면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대량으로 주식을 던질 때 그 물량을 조용히 받아먹고 있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죠. 왜 이 시장의 큰 손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눌렀을까요?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2대 주주가 던진 그 엄청난 물량들, 누가 다 사갔을까요? 네,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하락을 싸게 살 기회로 본 거죠. 특히 기관은 5일 연속으로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건 시장의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는 우리와 생각이 달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들의 확신 뒤에는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AI가 불러온 데이터 센터 붐이죠. AI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정말 주목하셔야 합니다. 127.7%.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자기자본이익률, ROE입니다. 쉽게 말해 주주돈 100원을 가지고 1년 만에 127원을 벌어들였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량 기업도 20%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돈복사계 수준의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그림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은 16배 정도로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돈 버는 능력, 즉 ROE는 127.7%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별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바로 이게 저평가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죠.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과연 주가 그래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I가 차트에서 찾아낸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바로 이중 바닥 패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농구공을 바닥에 한 번 튕기는 것보다 2번 튕겼을 때 더 높이 튀어오르는 것과 같아요.
주가가 특정 가격대에서 두 번이나 하락을 멈추고 지지를 받았다는 건 더 이상은 못 내려가 하는 아주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전문 트레이더들은 이 가격대들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4만 3천 원 근처는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받쳐주는 단단한 바닥, 즉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15만 1천 원대는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가로막는 천장, 즉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위험과 기회, 비관론과 낙관론,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우리 AI의 최종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의 최종 판정은 적극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대한 신뢰도는 78%로 꽤 높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AI가 왜 적극 매수라는 결론을 내렸는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 둘째, 127.7%라는 압도적인 수익성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대주주의 블록들이라는 단기적인 악재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그 기회를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AI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이렇습니다. 현재 가격 근처에서 1차로 진입하고 혹시 주가가 14만 5천 원 아래로 조정을 준다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추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17% 수익이 기대되는 17만 5천 원, 중기적으로는 19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했고요.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만약 주가가 13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실을 확정하라는 손절 라인도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예상 투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일회성 악재라는 단기적인 충격과 데이터 센터라는 구조적인 성장,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지금, 과연 산일전기는 이 충격을 딛고 일어나 미래의 데이터 센터 시대의 심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최종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